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0을 넘긴 한 남자의 솔직한 고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중고차 한 대가 전 재산인 남자. 그런데 이 남자는 자신이 진짜 부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통장에 돈이 없어도 벤츠를 타지 않아도 넓은 집에 살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밀. 60년 만에 만난 어린 시절 친구 이야기, 마누라한테 삼식이라고 구박받다 이혼한 전직 교장 이야기, 그리고 죽는 날까지 움직이며 사는 한 남자의 인생 철학.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살면서도 꿈과 소망을 버리지 않고 20대에서 70대까지 열심히 숨가쁘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항상 미래의 마음에 비친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부분 큰 그림대로 인생이 그렇게 그려졌다고 봅니다. 남들 사는 것만큼 산 것 같습니다. 크게 사회적인 업적을 이룬 것은 없지만 어린 자녀들 잘 가르쳐서 자립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했고 원했던 대로 좋은 배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요즘 가깝게 사는 큰아들 집에 가보면 생각했던 그림보다 더 좋은 그림이 그려졌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아들 집 현관에 초인종 누르면 두 손녀딸이 얼마나 빨리 달려와 문을 열어주며 반겨주는지 너무 행복합니다. 작은 아들도 같은 동네에 삽니다. 그 집도 손주 손녀가 아주 잘 크고 있어 행복합니다. 인생 큰 그림은 끝났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사랑하며 사는 소망은 누구나 갖는 그림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그림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다 어디서 죽을 것인가 하는 그림입니다. 1차로 쉬운 선택은 육체가 묻힐 묘자리는 봐둔 곳이 두 곳 있습니다. 시립묘지와 사립묘지. 그 그림은 간단하지만 아직도 영혼의 방황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지 그 답이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속세의 육적인 삶의 성취와 기쁨은 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진정한 또 다른 내면의 세계에 대한 궁금증은 풀지 못했습니다. 내면의 영혼에 대한 궁금증은 배우고 명상하고 철학적 사고로 공부해서 알아진다면 벌써 그 답을 알아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 그리고 싶은 그림은 사후의 영혼의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고 계십니까? 돈을 버는 그림입니까? 명예를 얻는 그림입니까? 아니면 저처럼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는 그림입니까? 저는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있고 중고차 한 대가 제 전 재산입니다. 궁핍하지는 않지만 부자도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라는 것, 재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는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죽으면 가져갈 수 있는 건 따끈한 추억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스쳐간 수많은 인연 가운데 추억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 인연도 있고 아직도 옆에 살아있어 소통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엇을 꼭 소유하고 갖고 자랑하지 말고 매 순간 나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사람이 진짜 부자다. 저는 어릴 때 추억 속의 친척이자 동갑내기 평택에 사는 친구를 최근에 극적으로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는 평택에서 나서 70년을 평택에서 살고 있어 찾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 평택에 내려가 그 친척 집에서 한 달을 놀다 오곤 했었습니다. 논에서 썰매를 타다 물에 빠져 젖은 옷을 논두렁에 불을 붙여 말리던 추억이 눈에 선합니다. 밤이면 후레쉬를 들고 초가집 처마 밑에 잡은 참새를 잡아다 구워 먹던 추억 등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어린 시절 추억의 주인공이 살아있어 행복합니다. 죽기 전에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던 친구였습니다. 역시 추억은 나를 행복한 부자로 만든다는 사실을 70이 넘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금년 겨울에 한국을 가면 그 추억의 친구를 만날 계획입니다. 헤어진 지 약 60년 만에 만나는 만남입니다. 여러분 통장 잔고 확인하지 마시고 추억 잔고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 재산입니다. 돈은 못 가져가 도 추억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66세 된 전직 교장이 은퇴 후 마누라한테 삼식이라고 구박받고 무능하다고 무시당하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마누라는 매일 꽃단장하고 문화센터를 드나들면서 거기 영감들하고 집에 죽치고 계신 삼식이 남편과 틈만 나면 비교하면서 속을 죽이곤 했답니다. 결국은 마누라 압력에 연금 통장을 넘겨주고 눈치 보고 용돈 타 쓰며 살다
결국은 이혼에 이르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 심심치 않게 집집마다 일어나는 모양입니다. 친구 중에 전직 교사로 경제권을 쥐고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버지가 절대 경제권을 여자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살았답니다. 그 결과 아직도 돈 관리 직접 하며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 치고 살고 있는데 하루는 마누라가 연금 통장을 넘겨달라며 자기 친구는 남편에게 통장을 물려받아 살림을 한다며 친구가 그렇게 해보라고 권했답니다.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거칠게 그 18년이 어느 년이냐며 사람마다 제각기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18년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고 얼음장을 놓았답니다. 마누라가 그 욕을 듣고 놀래서 다시는 통장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답니다.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유일한 멋진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삼식이 됩니까?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삼식이가 되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십시오. 골프장이든 노인정이든 등산이든 뭐든 하십시오. 집에만 있으면 마누라한테 무시당합니다. 죽을 만큼 사랑했던 사람과 모른 채 지나가게 되는 날이 오고 한때는 비밀을 공유하던 가까운 친구가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만큼 멀어지는 날이 오고 또 한때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사람과 웃으며 볼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변해버린 사람을 탓하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을 붙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봄날이 가고 여름이 오듯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지 않아도 스치고 떠날 사람은 자연히 멀어지게 되고 내가 아둥바둥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줍니다.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아껴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 시간 내 마음 다 쏟고 상처받으면서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을 힘들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등바등 매달리지 않더라도 내 옆에 남을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서 내 옆에 남아줍니다. 여러분, 60, 70이 되면 주변 사람들이 확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지인도 많았는데 나이 들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죽는 사람도 있고 연락 끊기는 사람도 있고 멀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진짜 친구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옆에 남아 있습니다. 제 친구들 보십시오.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들, 매일 전화하는 친구들,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연락합니다. 이게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 들어서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친구 100명보다 진짜 친구 1명이 낫습니다. 내 옆에 남을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그냥 보내주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공부보다는 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도 잘하고 일도 잘하고 운동도 뛰어나게 잘하는 복 많은 인간도 덜어 있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과 운동 잘하는 사람은 아주 색깔이 다릅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과 달리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 뇌가 돌아가는 게 전혀 다릅니다. 돈도 잘 벌고 운동도 잘하면서 통이 크면 남자의 자격으로는 1등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동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골프를 그렇게 오래 치고도 아직도 그 수준이냐고 하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40년을 치고도 발전이 무척 더딘 편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정성 들여 오래 했으면 박사 학위 3개는 따고도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영양가 없는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암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우는 데는 전혀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열정이 있는 사람과 열정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젊다고 모든 사람이 열정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은 내부에 피가 끓어야 생기는 정력입니다. 열정에도 대상 분야가 있어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는 운동에 타고난 재능이 있습니다. 유난히 공으로 하는 운동에는 달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수학, 과학, 생물은 좋아했는데 영어, 국어, 역사 같은 외우는 과목은 그렇게 싫었답니다. 그땐 진짜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남자들은 잘생긴 놈보다 잘 뛰고 이기는 강한 놈이 우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도 머리가 좋아야 잘하는데 가끔 운동을 같이 하자면 예술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는
사는 재미는 역시 노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열정은 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인생을 사는데 용기와 열정만큼 큰 재산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한테 돈 남겨주지 마십시오. 열정을 남겨주십시오. 70이 넘어서도 골프 치는 아버지, 매일 운동하는 아버지, 친구들 만나러 다니는 아버지.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아는 것이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음을 긍지로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겸손과 양보가 몸에 밴 사람은 행복하고, 교만과 거만이 몸에 밴 사람은 불행합니다. 남의 잘못을 잘 용납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자기의 잘못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삶의 연장이라고 태연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죽음이 끝이라고 무서워하며 불안에 떠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를 탈 수 있는데 걷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걸을 수 있는데 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입이 원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의견을 내서 해보자고 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보나 마나 뻔하다고 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할 일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시작도 안 하고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때론 행복한 사람으로 살다 가끔은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길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행한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니 해도 죽도록 연습하고, 실전에서 연습한 게 효과를 볼 때 제일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파사에서 15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칩샷을 했는데 바로 구멍에 들어가 칩인 버디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글쎄, 오랫동안 행복한 순간이 진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연습할 때 100개 치면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 실전에서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골프나 인생이나 비슷합니다. 평소 모든 일에 공을 들이면 일이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 문제도 그렇고 자기 인생 문제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움직이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골프 성적이 안 좋아 기분이 꿀꿀했습니다.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반에 1등을 했는데 후반에 어설픈 실수로 더블 보기를 여러 번 해서 꼴찌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 곰곰이 생각했는데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다 전반 체력과 후반 체력이 달라 무너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누구와 라운딩을 하느냐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퍼 키운 놈이 접신을 해서 날라댕기면 대체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히 연습할 때 잘 되었는데 실제 상황에서 안 되는 경우가 생겨 당황할 때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연습을 많이 해 실전에서 실수가 없도록 연습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준비한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연습한 사람이 실전에서 터뜨립니다. 60, 70이 되었다고 준비를 안 합니까? 아닙니다. 죽는 날까지 연습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팔짱 메뚜기도 한철 그래도 쉬어야 할 때 이번 금싸라기 같은 주말에 골프장에서 토너먼트 대회가 있어 너구리 멤버십 회원들이 골프를 못 쳤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인지라 골프장에선 영업 이익을 위해 한 달에 두어 번은 토너먼트 대회를 해서 잔디밥 굶기 일수입니다.
그 틈에 오랜만에 긴 휴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손보지 못했던 뒤뜰에 잡초도 제거하고 먹을 반찬도 사다 놓았습니다. 골프를 안 치니 시간이 널널해 늦게 일어나고 하루를 여유 있게 보냈습니다. 같이 놀던 너구리는 가족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 저는 여행 갈 군번도 못 대고 방콕하며 몸이나 만들자 해서 잘 먹고 잘 쉬었습니다. 이틀 쉬었다고 그렇게 거칠었던 얼굴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하하. 여러분,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골프 치고, 매일 운동하고, 매일 뛰어다니면 몸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저도 70이 넘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느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쉬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다칩니다. 하지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쉬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쉬는 건 재충전입니다. 다시 뛰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겁니다. 하지만 포기는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그런데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이틀 쉬니까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몸도 회복되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달리다가 쉬고 쉬었다가 달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죽는 날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 내 옆에 남을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보내주라는 것. 그리고 죽는 날까지 움직이라는 것. 저는 작은 타운하우스에서 살고 중고차 한 대가 전 재산입니다. 하지만 60년 만에 만날 어린 시절 친구가 있고 매주 골프 치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달려와 안기는 손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부자이십니까? 통장 잔고를 보지 마십시오. 추억 잔고를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고 해야 할 일을 긍지로 여기고 겸손하게 살고 남의 잘못을 용납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죽음을 태연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차를 탈 수 있는데 걷고 할 일을 다하고 죽게 연습하고 실전에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입니다. 돈 벌 필요도 없고 출세할 필요도 없고 남한테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 하면서 살면 됩니다. 골프든 등산이든 낚시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웃는 겁니다. 열정을 갖는 겁니다. 마누라한테 삼식이 소리 듣지 마십시오. 자식들한테 폐 끼치지 마십시오.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행복하십시오. 저는 오늘도 골프장에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골프장을 지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지기 싫어서 연습합니다. 70이 넘었지만 아직도 열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60년 만에 만날 그 친구를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논두렁에서 젖은 옷 말리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추억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중고차가 전 재산이지만 저는 부자입니다. 여러분도 부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움직이십시오. 웃으십시오. 열정을 가지십시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삽시다. 감사합니다.